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구승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방크의 국능유산 바로 알리기 활동 사례를 소개드리며 여러분이 발대식 이후 진행하게 될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방향성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9년에 방크가 진행한 구글 독일 사이트의 창덕권 표기 오류 시정 캠페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생성형 AI가 불러온 문화 왜곡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AI를 통해 어떻게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크는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AI를 통한 문화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그 경험을 이번 강의에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방크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와 홍보대사 활동이 연관되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의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크에서 제작한 배경 화면과 스티커, 그리고 궁궐과 왕릉에 대한 그런 해외 웹사이트 오류 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이 앞으로 국능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방크는 2019년 7월 구글 독일 사이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인 창덕궁을 일본 발음인 쇼토큐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영어 사이트와 구글 코리아에서도 쇼토큐로 검색하면 지식 그래프에 창덕궁이 일본식 발음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지식 그래프 서비스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화면 오른쪽에 백과사전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창덕궁을 일본의 궁궐로 오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궁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구글을 통해 검색한다면 창덕궁이 아닌 쇼토큐로 표기되고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방크는 이러한 일본식 표기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방크는 구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며 국민들이 직접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창덕궁을 검색한 후 화면 하단에 의견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시정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구글 독일 사이트는 시정 요청을 받아들였고 창덕궁을 올바르게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독일 사이트에서 창덕궁을 검색하면 이제는 창덕궁으로 정확하게 표기되며 대표 사진도 당시 최신 촬영된 그런 사진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방크는 이번 표기 오류를 단순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작은 문제들이 쌓여 우리의 문화 주권과 역사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왜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플랫폼인 챗GPT나 코파일럿, 빙과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한국의 역사적인 명소나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입력했을 때 종종 부정확한 내용이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빙에서는 경복궁을 강에 둘러싸인 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복궁 주변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의 오사카성과 잘못 혼동된 결과로 외국인들의 경복궁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다른 AI인 샤커 AI에서도 경복궁과는 전혀 다른 궁 이미지를 생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왜곡은 단순한 오류에 그치지 않으며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국제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방크는 한국의 올바른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100년 전 제국주의 침략 당시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퍼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AI 디지털 외교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크는 한국의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생성형 AI 플랫폼에 한국의 궁궐과 또 국가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방크의 국가정책 플랫폼 울림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생성형 AI가 디지털 제국주의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방크는 또한 디지털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주년 7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광복 80주년 AI로 한국 바로 알리는 국가 브랜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 만큼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육성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2,000명 이상의 홍보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대사를 양성해 AI 시대에 맞는 그런 정확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AI 주권을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방크는 연합뉴스와 함께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를 개최해 디지털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알렸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생성형 AI가 왜곡한 K컬처, 방크가 바로 잡는다였으며 실제로 생성형 AI가 경복궁 이미지를 요청받아 물 위에 떠 있는 궁을 그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복궁과 매우 다르고 또 왜곡된 이미지였으며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경로에서 잘못된 문화와 역사 정보가 퍼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에서 왼쪽을 보시면 챗 GPT가 경복궁에 대해 답변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크가 진행한 디지털 외교 활동은 궁궐과 문화유산을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능 홍보대사로서 디지털 상에서의 국능 문화유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해외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 사례집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실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해외 웹사이트에서는 경복궁을 궁궐이 아닌 템플, 즉 절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오류들도 해당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 참고하시고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 본 미션 3단계에서는 해외 웹사이트에 소개된 궁궐과 왕릉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실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궁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크에서 제작한 배경화면과 스티커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댓글에서 해당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